안녕하세요. 하이제니스의 이유미입니다. 오늘은 F407 듀얼캔 RS485 보드에서 EEP롬, I2C 통신을 사용해서 EEP롬을 사용을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EEP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 장치를 사용할 때 저희는 I2C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우리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오는 과정을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실습 예제는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GitHub으로 들어가 보시면 저희 하이제니스 GitHub이고요. 리포지터리에서 STM32 F407 듀얼캔 RS485를 열어보시면 제가 준비한 모든 예제들을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07번 예제를 업로드해서 같이 코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지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푸시고 사용하고자 하는 폴더를 생성한 다음에 그곳에 복사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전에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놨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오는 과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프로젝트 프롬 파일 시스템, 그러니까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시스템 예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토리 버튼을 통해서 시스템 예제가 저장되어 있는 아마 이렇게 이그젬플 하드웨어가 보이실 텐데 이그젬플 쪽으로 가신 다음 07 I2C EEP롬 폴더를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STM32 큐브 ID로 임포트할 수 있는 폴더가 식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피니시를 누르시면 프로젝트 탐색 창에 저희가 가져온 예제 코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저희가 큐브 MX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MX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설정들은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쪽에서는 시리얼 와이어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ICC 쪽에서는 저희가 외부 오실레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외부 오실레이터를 사용한다라고 지정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는 별다른 설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연결, 커넥티비티 쪽으로 가시면은 두 가지를 설정이 되어 있는데 UART 같은 경우에는 디버깅을 목적으로 저희가 프린트 F를 출력할 때 UART 세팅한 UART 1번으로 출력되게끔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2C가 저희가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EEP롬을 사용하려고 설정을 한 겁니다. 일단 디버깅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거는 앞서서 저희가 실습했던 예제하고 똑같습니다. 비동기 모드로 설정을 했고요. 사용하는 핀도 PA9번, PA10번 기본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2C 설정을 보시면 I2C 설정에서 모드에서 I2C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핀에 대한 정보는 회로도를 참고해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PB8, PB9번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핀을 사용하는지는 회로도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I2C 1번과 I2C 1번이긴 하지만 이 핀이 아닌 다른 핀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핀 번호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강의 문서를 보시면은 회로도를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열어보시면 좌측 상단 쪽에 저희가 EP룸에 대한 정보, 회로도의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EP룸 칩셋에 대한 이름과 이 칩셋이 실제 연결되어 있는 핀 이름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핀 이름을 보시면 PB8, PB9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PB8, PB9번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B8, PB9번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만 설정을 하시면 되고, 파라미터 쪽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기본값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클럭 스피드입니다.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는 100kHz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I2C 같은 경우에는 100kHz에서 빠르게는 400kHz까지는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기본값을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 값을 어떤 값을 사용할지는 물론 MC에서 지원을 해주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은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I2C 통신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그 파트, 지금 같은 경우에는 EP룸이 되겠죠. 그 파트가 지원을 해주는지 확인을 하고 속도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나머지는 기본값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그럼 회로도를 통해서 제가 AT24C02BN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데이터 시트를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링크를 아마 걸어놨을 겁니다. 회로도에 대한 링크를 걸어놨을 텐데 검색을 하셔도 되고 링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이 파트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데이터 시트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 시트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대부분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와이어 시리얼 인터페이스 I2C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고 주파수도 나와 있죠. 100kHz. 그러니까 전압이 2.7V일 때는 100kHz, 그다음에 5V를 인가할 때는 400kHz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는 기본값인 100kHz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에서는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큐브 MX에서는 이렇게 기본값으로만 사용을 하고요. 문서로 돌아가서 제가 앞서 언급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시스템 클럭은 시리얼 와이어 시스템 코어 쪽에서 시스템은 시리얼 와이어로 저희가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 PC하고 저희 F407 보드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시리얼 와이어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클럭 같은 경우에는 외부 클럭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 클럭을 사용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넥티비티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는 디버깅 목적으로 사용하는 UART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I2C 설정한 내용들을 문서로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볼트체로 제가 이렇게 바꿔놓지 않은 이유가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별다른 표기를 하지 않았고, 핀번호는 보드하고 실제 사용하는 핀번호가 일치한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I2C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2C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두 개의 회선을 사용한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회선은 두 개만 사용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센서를 하나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I2C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407 보드의 MCU가 되겠죠. 이 마스터의 회선에다가 여러 개의 슬레이브를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슬레이브를 연결하는데 그러면 이 슬레이브들이 각각의 이제 데이터를 보내게 될 텐데 마스터에서 이 각각의 슬레이브를 식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는 슬레이브들을 이렇게 두 개의 회선으로 연결해서 여러 개의 슬레이브를 두 개의 회선만으로 우리가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I2C의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회선 중에 하나의 회선은 클럭, 그러니까 클럭 파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SD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하나의 회선, 클럭이 하나의 회선 해서 두 개의 회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kHz, 그 다음에 패스 모드로 가는 400kHz를 지원한다. 라는 부분도 앞서 말씀을 드렸고, 예,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사용할 이 비룸에 대한 정보도 필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시트를 참고하시면은 해당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코딩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통신, 그러니까 읽고 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정보를 제가 추려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AT24C02라고 하는 이 비룸을 사용할 때는 일단 I2C에서는 주소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소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게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10 다음에 A2, A1, A0 그다음 마지막에 리드라이트를 허용할지 여부 비트가 있습니다. 0이냐 1이냐 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여기 A0번부터 A2번까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져다가 저희가 이제 주소를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이 A0번, A1번, A2번은 회로도를 보시면 예, 회로에서 핀이 나와 있죠. A0번, A1번, A2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접지에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A0번,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0이라는 값을 이제 지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값을 1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3.3V를 인가를 해 주시면은 1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과 1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핀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3승. 그래서 총 8개까지 이 제품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8개까지 다른 주소로 이 비룸을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소를 8개를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는 다 0으로 할당을 했지만 원하시는 그 주소 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할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지, 그거를 뭐 바이트 라이트, 뭐 페이지 라이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있어서 8개의 바이트가 하나의 페이지 단위로 기록된다. 보시면 8바이트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기록할 때 우리가 하나의 바이트가 아니라 8개의 바이트를 하나의 이제 덩어리로 해서 I2C로 데이터를 기록을 해야 된다. 이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코딩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디버깅 코드 앞서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프린트 F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프린트 F 함수가 실제 언더바 라이트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printf를 사용할 때 이 함수가 호출되고 이 함수 호출 안에다가 어디다가 실제로 출력을 할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UART로 출력하라고 설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조금만 크게 해서 다음에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실제 이제 데이터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앞서서 살펴봤듯이 8개의 바이트로 데이터를 기록하기 때문에 8바이트씩 나눠서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해야 됩니다. 보시면 EP룸 버퍼를 저희가 호출하는 데 있어서 이 함수를 EP룸 페이지에서 EP룸 라이트 버퍼가 EP룸 라이트 페이지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 함수를 호출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저장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건데요. 저희가 버퍼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보시면 8개씩 이제 증가를 시키죠. 주소를 8개씩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8개씩 데이터를 전달을 해준다라는 부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코드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만 문서를 보고 실제 코드로 돌아가서 작성된 코드로 실제로 동작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작성 코드는 정말 간단하게 EEP룸의 데이터를 쓰고 읽는 단순한 작업, 한 사이클로 쓰고 읽는 작업만 구현을 해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제 CubeMX를 통해서 코드 제네레이터를 해서 생성된 헤더들이고요. 그 헤더를 가지고 있죠. 제가 추가한 거는 이 두 개의 include만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디버깅을 위해서 printf 함수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헤더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헤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쓴 어떤 데이터하고 이제 EEP룸에서 읽어온 데이터하고 그 두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CMP 컴페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트링을 추가를 했습니다. 스트링 헤더를 추가를 했고요. 아래 내려보시면 주소 값을 제가 정의를 하고 있죠. 주소 같은 경우에는 0sa0이라고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는 A0, A1, A2가 모두 그라운드, 접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0이 할당되기 때문에 제가 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고요. 사용할 버퍼에 대한 버퍼를 미리 할당을 해놨습니다. 라이트 버퍼, 리드 버퍼를 만드는데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8비트, 그러니까 1바이트로 바이트 단위의 버퍼를 만들었습니다. 8비트인 1바이트, 각각이 이제 256바이트, 라이트 버퍼, 그 다음에 리드 버퍼도 256바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버깅을 위한 언더바 라이트 함수도 정의를 하고 있고, 다음에 실제로 값을 저장하는 EEP룸 라이트 페이지 함수입니다. 이 함수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이 har i2c mapWrite 함수, har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i2c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제가 이제 i2c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변수들 데이터를 가져와서 뭘 하고 있냐면 최대 8바이트, 저희는 8바이트를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칫 이제 8바이트보다 더 큰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길이 값을 8바이트로 강제로 보정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EEP룸 라이트 페이지에서 전달받은 그 변수들을 그대로 har 라이브러리에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HI2C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참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큐브 MS에서 생성된 코드를 보시면 이 부분이죠. 예. HI2C1이라는 이름으로 인스턴스가 생성되었습니다. I2C를 실행하는 인스턴스가 생성되어 있고, 저희는 이 인스턴스를 그대로 참조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별 표시를 해줘서 이거를 참조할 수 있게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할 라이브러리에서 I2C 할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EP룸에다가 저장하는 부분이 바로 다음과 같이 표기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이제 호출할 때 필요한 부분은 데이터를 8개씩 이제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 부분이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EP룸 라이트 버퍼, 이 버퍼 함수에서 실제로 저희가 앞서 할당한 버퍼 함수에서 버퍼 함수가 이제 데이터로 전달됩니다. 그 버퍼 함수에서 8개씩 데이터를 잘라다가 8개씩 전달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주소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되면 위에 앞서 살펴봤던 함수가 호출되고, 이 함수에서 길이값만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I2C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 비룸의 데이터를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드하는 작업도 있을 텐데요. 리드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인 함수 안에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일단 이 비룸을 사용하기 전에 버퍼를 먼저 초기화를 하고 있고요. 라이트 버퍼를 초기화를 하고 있고, 그러면 초기화된 값이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룸 버퍼를 앞서 저희가 설명한 이 비룸 라이트 버퍼, 이 함수를 통해서 실제 버퍼를 전달하고요. 라이트 버퍼를 전달하고, 라이트 버퍼의 실제 크기도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할 I2C 맵리드라고 하는 할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똑같이 이제 I2C 1번에 대한 인스턴스를 전달을 해주고요. 사용 방법이 라이트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주소를 전달하고, 몇 비트를 사용할지, 그 다음에, 버퍼를 실제적으로 전달합니다. 여기 있는 이 입력 매개 변수들이,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이 함수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은, 각각의 파라미터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 주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작 주소에서 이제, 이 부분은, 시작 주소와 메모리 사이즈, 메모리, 이제, 초기 주소의 이제 크기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메모리 크기는 8비트다. 라고 되어 있고, 0공부터 시작하고 메모리 크기는 8비트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건 이제 타임아웃. 이제 얼마만큼 기다렸다가 종료를 할지에 대한 값은 제가 최대값으로 이제 지정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읽어오게 되면은 데이터가 실제 저장되는 거는 리드 버퍼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라이트 버퍼하고 이제 리드 버퍼는 초기화가 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EP룸에서 가져왔으면은 리드 버퍼에 데이터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라이트 버퍼하고 리드 버퍼를 비교를 해줘서 이 값이 일치하면은 리드 테스트 오케이,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리드 테스트 이제 false가 뜨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만 데이터를 쓰고, 그죠? 데이터를 쓰는 작업을 한번 수행하고, 이제 쓰여진 데이터를 가져와서 256개의 데이터를 비교를 한 다음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행시키기 위해서 빌드를 수행하시고요. 프로젝트 올 빌드 수행을 하신 다음에, 혹시 빌드가 잘 수행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먼저 프로젝트에서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클린 프로젝트를 하시면은 기존에 빌드되어 있는 정보들을 모두 지울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지워졌죠? 그 다음에 다시 프로젝트에서 빌드 프로젝트라면은 예, 본인의 이제 환경, 구성되어 있는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이제 바이너리 파일을 생성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이 생성됐으면은 디버깅 모드를 실행해서 예, 디버깅 모드를 선택하고 실행하시면 예, 현재 디버깅 모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멈춰 있죠? 예, 잠시 제가 시리얼 터미널 예, 테라텀을 열어서 저희 USB 시리얼 포트를 열고요. 연 다음에 디버깅을 실행되도록 하면은 다음같이 예, 이렇게 추적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록하고 데이터를 읽었고 그 다음에 읽어온 데이터를 기록한 버퍼, 라이트 버퍼하고 리드 버퍼를 비교해서 모두 다 일치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만 최소한으로 해서 제가 담아놓은 예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활용하실 때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좀 응용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I2C를 사용해서 이 비름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읽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